송원재TV 시작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이준석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낼 정도입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아예 듣기도 싫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종인과 이준석의 행태는 굉장히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정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이 특히 문제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을 향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보도해 놨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몇 명과 권성동 사무총장, 김재원 의원 등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방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 송원재TV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 총괄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한 그 배경, 지난 20일 동안의 밀당, 그 본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먼저 하고 오늘 있었던 많은 말들, 오간 말들을 좀 얘기를 하면요. 김종인 위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철학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의 무슨 대단한 정책이 있어서 모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 기술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 많은 집단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는 언제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른다. 누가 총을 쏠지 모른다. 이렇게 험악한 정치판에서 정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조언이 필요하죠. 안철수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가 이제는 갈라섰고, 윤석열 후보도 정치에 입문하면서 또 지난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많은 정치적 조언을 받았습니다. 주로 정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많은 단점들,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정치 테크닉은 뛰어나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선대위를 만들면 선대위에서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난 20일 동안 김종인 위원장과 밀당을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윤석열 후보 의지대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윤석열 후보가 몰랐던 것이 아니고 다 알면서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대로 통합형, 매머드형, 그 다음 지난주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확답 없이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도와달라, 따라와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번 대선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도와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밀당을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어제 했던 것처럼 끝내는 것이 좋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상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 더 질질 끌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오늘처럼 이렇게 선대위를 김종인 위원장과 관계없이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지금 준비된 선대위를 만들어서 대선 후보는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서 계속 보완하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가면 됩니다. 모든 선대위의 모든 것은 대선 후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비난, 언론의 이간질이 너무나 심했고 너무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가짜 뉴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 왜곡된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을 갈라놓으려는 이간질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도 언론의 보도, 언론의 이간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사무총장과 함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것은 이제 마무리하는 국면입니다. 이제는 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 그러니까 어제 대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같이 합류해 주셔야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말이었고,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돕겠다. 지금 당장 확답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로서 충분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대로 선대위를 꾸려가면 됩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시간을 좀 더 갖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예우를 갖추면 같이 합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라도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입으로 계속해서 정권 교체를 이야기해 왔고 윤석열 후보를 정말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어떤 형태로든지 돕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구도입니다, 현재. 김종인 위원장은 엄청난 경험을 많이 가진 정치 기술자입니다. 이번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번 대선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을 돕든 윤석열을 돕지 않든 윤석열을 공격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대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을 가급적이면 영입을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가 하기로 했으니까 제1순위가 김종인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든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돕게 만드는 그 선에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척을 질 필요는 더더욱 없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선을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언론에 윤석열 측에서 최후 통첩을 했다. 아무 조건 없이 합류해라. 그게 아니면 이제 마지막 단판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발끈했던 겁니다. 제가 어제는 마무리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대위 출범을 하는 그 마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최후 통첩이니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전쟁을 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쟁을 할 때도 가급적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겁니다. 정말 헤어지려고 생각한다면 더 잘해줘야죠. 그게 우리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정말 헤어져야 되겠다, 갈라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더 잘해주고 더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예의 바르게 김종인 위원장에게 찾아뵙고 다시 합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제는 선대위 발족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제는 같이 하자라고 예의 바르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좀 더 갖자. 하지만 다른 형태로 뒤에서 도와주고는 계실 거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가 최후 통첩을 했다. 인용을 하기를 윤석열 후보 최측근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어디 보니까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신문에 주접을 떨어 놓았던데 내가 그 뉴스 보고 잘 됐다고 그랬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자신은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도 없다. 라고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또 불필요한 분탕질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으로 못 온다면 김병준 위원장이 총괄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오늘 아침에 한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총괄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그 다음 윤석열 후보 흔들기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저 입을 단속해야 하는데 저 입을 김종인이 단속해줘야 하는데 김종인이 지금 합류가 늦어지면서 이준석의 입을 윤석열 후보가 단속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관계는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김종인 위원장이 지원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돕는 이런 형태로 남아서 선거 대선 막판까지 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는, 이런 언론 보도에 의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명을 해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나 권성동 사무총장이 찾아간 것은 잘한 일이고요. 또 주말에도 계속 찾아가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매달리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 김종인 위원장, 이런 언론 보도 하나에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어젯밤에 정말 예우를 갖춰서 사정을 설명하고 합류해 줄 것을 간청을 했고 확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의 뜻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척근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척근이 누가 이런 소리를 했는지도 밝혀낼 부분이고, 만약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 일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렇게 언론 보도를 가지고 일일이 오해를 한다면 이건 좀 어거지에 가까운 것이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 반응을 보면 화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갈라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들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김종인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언론 보도 하나에 이렇게 발칵 화를 내는 것은 좀 어거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점에는 조금도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소리 속에서도 일주일을 더 연장해 가면서까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시간을 주었던 게 윤석열 후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다면 이건 어거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의 오해가 없도록 많은 권성동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오해를 풀도록 해명을 하고, 또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부탁하는 일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절대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휘둘리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